서상천의 사람 나라. 이재명 어디로? 네 번째. 촛불 리더에서 대깨문으로. 대깨문이 뭔지 아시죠? 대가리가 깨져도. 예,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요즘 이재명은 나는 이 말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것도요, 대깨문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대깨문이에요. 독립적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는 거의 이제 확 줄어버렸어요. 이 사진 보세요. 2016년 10월 29일 청계천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 첫 집회에서 이재명이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촛불 리더가 됐죠, 그죠? 이재명이.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노회찬. 노회찬의 죽음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딱 3년이 지난, 딱 3년. 2019년 10월 29일. 이재명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옆에서 딴 사람은 다 가만히인데 혼자 박수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깨문 중에서도 최상의 대깨문 아닙니까? 그래서 촛불혁명 3년 후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이 이날 얘기한 게 대한민국 밑바탕에 새마을 운동이 있다. 개성 발전시켜야 된다. 이 얘기가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역사가 통째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이재명의 극과 극. 새마을길을 내렸던 이재명. 새마을길 내렸죠? 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 대신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세월호기가 올라가 있죠. 그 이재명이 몇 년 뒤에 새마을 운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이요. 내가 왜 이 사진을 일부러 올렸냐 하면요. 세월호 문양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죠? 성남시청 이제 옆에 딱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새마을의 진심을 다 담으려면은 새마을 문양만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옆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2014년 시정 경기 32개 분야 수상, 자기 자랑을 잔뜩 해놓은 겁니다. 이때 내가 그죠?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재명이 이중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마을
길을 내리고 세월호 길을 올리는 것조차도 특별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페인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거든요. 세월호 길을 걸려면은 진짜 세월호 길만 걸어야 돼요. 거기다가 자기를 딱 오버랩 시키면 안 돼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진심성이 의심받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떠면은 이중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0월 29일 날 이재명이 시대가 바뀌면 역할과 사명도 달라져야겠지요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이 글이 그죠? 찬박 대깨문 선언이에요. 찬박이 뭡니까? 박정희 분열을 찬양하는, 박정희 가문을 찬양하는, 대깨문 중에서도 그죠? 이상한 대깨문이에요. 박근혜까지 찬양하는, 박정희까지 찬양하는 대깨문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 페이스북이. 자, 그래서 그걸 좀 추적을 해 봅시다. 2014년에 전번에 내 그 동영상 올렸죠, 그죠? 깃발 혁명적 교체 그래가지고 깃발 교체한 거 올렸죠. 새마을기에서 세월호기로.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 알몬 박정희를 쓴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이 한국의 어떤 조폭 문화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강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또 그 조폭 문화를 상징하는 깃발 중에 하나가 새마을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 교체가 혁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잖아요, 나름. 그죠? 그러던 이재명이 2016년에는 이제는 촛불 리더가 됩니다. 그죠? 촛불 리더가 돼가지고 10월 29일 날 그 유세 그 연설 때부터 그때 첫 연설에서 뭡니까? 박근혜는 집으로. 우리가 주인이고 박근혜는 머슴이다. 명령한다. 박근혜 집으로 가라.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게 주권자들의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았고 그게 촛불혁명으로 폭발하는 신호탄이 됐죠. 근데 2019년 10월에 와가지고 갑자기 새마을운동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새마을 깃발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아까 그 페이스북 기사입니다. 새마을운동 새 가치는 생명, 평화, 공경이다. 시대가 바뀌면 역할과 사명도 달라져야겠지요. 페이스북에 쓰인 글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 이런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했던 얘기를 해요. 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새마을운동이 최범국에서 벗어나고 선진국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새마을운동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최빈국을 헤매고 있을 거다.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참 대단하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찬양한 사람은 난 보들 못했어요. 지금 새마을운동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맞춰 진화하고 있으며 마을과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지금 세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운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렇죠, 그죠? 뉴욕타임즈 이런 거 안 났는데. 과거의 우리나라와 같이 빈곤과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한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새마을운동이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최빈국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은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이 새로이 지향하는 가치가 생명, 평화, 공경이다. 이런 걸 내거는 거는요, 그거는 뭐 3분간 대가리 돌리면은 다 내걸 수 있어요. 진짜 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인류 보편의 생명, 평화, 공경을 수호하는 진정한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씁쓸해요. 새마을운동이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집단 노령 동원 체제라고. 이게 전형적인 국가주의라고. 그리고 그게 전체주의로 가는 코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진정한 공동체, 생명, 평화, 공경,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압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재명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직접 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해 주시었습니다. 모친께서 위중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대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 책임감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새마을운동이 그 대회에 참여했는데 정말 나는 꼭 북한의 조선중앙TV 보는 것 같아요. 위대한 수령께서는 오늘 대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셨다 그거 말이죠. 참. 그래서 아까 그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 문양하고 자기 자랑하고 딱 섞어 놨잖아요, 그죠?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영상, 그 모습이 딱 떠올라요. 저는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 안 합니다. 냉혹하게 봅니다. 더구나 지도자가 될 사람, 그런 사람 더욱더 냉혹하게 봐야 되죠. 이게요, 이런 극단적인 자기 부정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새마을 길을 내렸던 사람이 새마을 운동 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고요, 이건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최소한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한 걸 좀 보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멋대로 역사 왜곡하면 어떡해요? 적어도 새마을운동을 보는 관점은요, 경제성장했냐 안 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 봤을 때요, 새마을운동은요, 민주공화국과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주의적인 노력동원체제입니다. 그래, 이게 물셀 군사동원체제를 만들고 유신체제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했었죠. 그 길 닦는 역할을 한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최병국 탈출, 선진국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얘기했죠, 그죠? 아까 봤죠? 이거는 새마을운동은 그냥 신화입니다. 신화. 그건 제가 왜 신화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망상을 막 유포하고 있어요. 새마을운동은 진화하고 있고 세계화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어디 세계화하고 있어요? 세계화하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야 세계화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마을운동이. 미국에 가서 새마을운동 하자 하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 전수해줬다는 것이 거의 아프리카, 거의 미개국이에요. 미개국. 말하자면. 그래서 이재명이 보면요, 2016년 10월 29일에는 반박, 그죠? 그 이전에 이제 세월호 기도 내렸으니까, 새마을 기도 내렸으니까 반박은 뭡니까? 박정희, 박근혜 반대, 그죠? 비판하는 촛불 리더였는데 3년 후에 딱 보니까 찬박 대깨문이 되어 있어요. 대깨문이란 얘기 이해가죠? 그 뭡니까? 문재인을 저렇게 고개가 숙여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에서 또 이제 꼬봉으로 전락한 겁니다. 문재인 꼬봉으로. 대깨문 중에서도 그죠? 최고 대깨문이에요. 아예 공개적 아부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죠? 새마을운동이 되고 갑자기 무슨 자기가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럴까? 문재인이 극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문재인도 지금 갑자기 있잖아요. 5번에 처음으로 참석했잖아요. 그죠? 새마을대회, 전국대회.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새마을운동 찬양하고 문재인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막 수준이에요. 이재명이가 나 익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거기다가 이상한 대깨문이에요. 대깨문이면 문재인만 선거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죠? 딴 사람한테 눈 돌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박정희, 박근혜까지 찬양해. 새마을운동까지. 왜? 문재인이 찬양하니까 또 따라 찬양하는 거예요. 5년 전에는 새마을길을 내리고 세월호 길을 올렸다가 3년 전에는 박근혜 집으로 가락했던 사람이 3년 후에는
새마을운동이 절대 빈곤 탈출하고 선진국 되는데 결정적인 힘이다.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 영도자 박정희를 찬양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요, 조갑재, 조선일보, 박사모, 이런 사람들, 그죠? 박정희는 근대화 혁명가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이재명이 이때까지 뭐 때문에 뭐 박근혜 집에 가라는 그런 소리 했냐. 새마을기 내리고. 지금 이때까지 해는 그럼 쇼란 얘기냐 말이야. 새마을운동 세계화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했죠. 박근혜가. 그죠? 맞아요, 이거는. 박근혜는 제3세계 구세주가 돼요. 자, 이쯤 되면요, 새마을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죠. 새마을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빈곤에서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전쟁과 빈곤에 있는 나라들에게 또 역할을 할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게 다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새마을운동이 인류를 구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붙여봤어요. 새마을 구원파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새마을 구원파라고. 구원파 아시죠? 그렇죠, 그죠? 박정희가 박정희 교하고 박통교하고 새마을 운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1963년도에 그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 잡고 한 2년 있다가 낸 책인데, 그러니까 그때 지가 막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지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놓고 얘기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들여다보면은, 그 분석해보면은 박정희가 뭘 추구한지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박통교 바이블이 이 책인데,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인데, 여기서 박정희가 추구하는 게 영구혁명을 하겠다는, 그래서 자기가 영구 집권을 해야 영구혁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구혁명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조선놈은 때려야 말을 듣는 종족이다. 10인 10색이다. 지각계로 지가 잘나가지고 가만 내버려두면 말을 안 듣는 종족이다, 이 종족은. 그런 소리를 막 노골적으로 막 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그죠? 일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박정희가 자기 민족을 저주를 합니다. 게으르고 못나고 이기적이고 맹탕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걸 개조를 해야 되는데 뭘 개조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국가와 인간을 개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위에서 한마디 하면 쫙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국을 완벽한 1인 독재 국가, 천황 국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권자를 황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인이 일색인, 만인 머릿속에 전부 세뇌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호루라기를 불면 딱 같이 움직이도록.
애국 로봇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와 혁명가 나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김일성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그 다음에 나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독한 전체주의자가 김일성과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박통교를 계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파시스트는 파시스트인데, 4대주의 파시스트예요. 파시스트는 그죠? 대체로 민족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파시스트는요, 이게 완전히 돌았어요. 강대국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언제나 누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놈의 뭐가 돼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거기 빌부터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제 소위 이제 이들이 이제 탈을 쓰는데요. 탈을.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 탈을 쓰죠. 일제시대, 일제가 뭘 해줬다?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그게 안병직이 이영훈 낙성대로 가고, 또 그런데 동의하는 게 그 언론인으로서는 조갑재, 그 다음 경제학자들이 좀 이런 걸 추구해요. 이 전부 경제학자들입니다. 거의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독한 국가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 내에서는 강력한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약육강식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영우이가 얼마 전에 종족주의 하는 책을 내놨죠. 네. 그 부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박통교 신화, 박정희 경제기적 신화고 새마을 신화입니다. 그 신화예요. 사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요, 박통교 신도들인데 소위 태극기 성조기 부대입니다. 성조기는 왜 들고 나와요? 세계 최강국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우리는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기생충 이 안 되면 우리는 못 산다는 겁니다. 에? 미국이 기생충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기도 아닌 태극기를 성조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 인식이 보면요, 식민지 근대화론, 아까 안병직, 이영우 이 사람들이죠, 그죠? 일본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거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근대화 시켜준 거다. 그래 되면 천황제하고 군국주의도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이 되죠. 왜? 근대화에 도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가 전혀 없어요. 경제만 발전하면 된다. 식민지가 되든 뭐가 되든 관계없어. 한국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는 무서운 건요, 한국 사람의 실제로 70%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 윤리, 민주주의 그거 다 헛소리야. 돈 많으면 땡이지 말이야. 돈 좀 이익 되면 되는 거지. 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강국 미국이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도 그들이 우리를 구해줬다는 겁니다. 쪼가리 내가지고. 북쪽은
못 구해줬지만 남쪽은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는 방공체제 그걸 강고히 한 이승만과 박정희가 영웅이다. 이승만은 국부고 나라를 건국한 국부고 그 다음에 박정희는 근대화 혁명을 이룬 혁명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4대 파시스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소국은 어떻게 됐냐? 약소국의 생존 전략은 최강대국에게 기생충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또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가진 국가주의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 자유를 주면 안 돼. 이 종족들한테는. 왜?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고 나라가 망하고 당파 전쟁이 일어나고 물고 뜯고 난리 나고 그 이 종족은 누군가 강력한 리더가 나와가지고 매로 조져야 된다. 그래서 조센증은 때려야 말을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기생충 전략이다. 최강대국, 그것도 최강대국 붙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보호받겠죠. 중국에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최강대국 아니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어쨌든지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미국한테 붙어야 되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는 전체주의를 해가지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사고로 똘똘 뭉친 게 정치 종교들이에요. 천황교, 수령교, 박통교.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합시다. 아니 슬퍼요, 슬퍼. 그래가지고 이런 박정희 근대화 혁명의 상징적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이영훈이라는 친구가 이 사람도 대구 사람이에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귀때기를 때려버렸잖아. 참 어이없는 친구예요. 그래, 이런 사고, 이런 행동을 막 그냥 하는 사람이 타는 친구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박정희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으로 인간과 사회를 개조했다. 야, 이런 말을 교수 입에서 듣게 된다는 건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 인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개조한다는 걸,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개조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개를 사냥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온갖 똥개 훈련 막 다 시키겠지. 작살내고, 두들패고.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들이. 새마을 운동의 성공 원리는 신상필벌이다. 상 줄 때 상 주고 벌 줄 때 벌 준다. 이건 누구 입장입니까? 에? 말하자면 아래 위로 딱 해놔놓고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상 주고 뭐 하고 하는 그거죠, 그죠? 상이란 제도 자체를 사실은 없애야 돼요. 아래 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죠? 말하자면 그 독재자가 추구하는 세계,
만들려고 하는 나라에 따라오면 상 주고 안 따라오면 뭐 준다? 회초리를 때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가. 이걸 잘하는 짓이라고 봐요. 이 사람은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가정에서도요, 적하면요, 어떡합니까? 가출해버려요. 한 12살만 먹어도 가출해버려요. 그런데 2019년, 2018년도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 사람이 박정희 아카데미 세 번째는 박정희 정신 복구하고 재구축해야 된대요. 참 미치겠다. 그 재구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교육헌장 다시 외우고, 그죠? 국기에 대해서 충성맹세하고, 그죠? 뭐 회갑이든 극장 가든 어디 가든 다 국민 의례 다시 하고, 그래야 되겠네. 자, 이게요,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아직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내 얘기했죠. 진짜 민주주의를 그 마음으로 갖고 있고 실행하는 사람 1%도 안 된다고, 한국 사람. 70% 이상은 조폭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조금만 유리 안 하면 갑질 안 하는 인간이 1%도 안 된다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2016년에 그 청와대에서 헬조선 탈출 방안을 찾아가지고 안을 하나 내놔요. 대안을. 헬조선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내놓은데 그게 뭐냐 하면은 헬조선 돌파구가 여기는 박정희식 신상필벌이라고 해놨는데 신상필벌이 아니고 보세요. 이 보고서에 청와대에 올라간 보고서에 나온 글입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빈곤을 퇴치하고 후진국을 발전시킬 새 모델을 만드신 이론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시대의 영웅이라고 확신한다. 무슨 남들어 일본이 하던 그대로 뺏겼는데 그냥 그다음 미국이 시킨 대로 한 건데. 대통령 비서실이 공개한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의 세대간 공유 연구, 또 말은 또 왜 이래 어렵게 하냐. 헬조선의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꼽아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과 신상필벌의 리더십이래요. 아까 신상필벌 리더십이 뭔지 얘기했죠. 말 따른 놈은 상 주고 듬뿍 대가를 주고 안 따른 놈은 조지는 겁니다. 그럼 비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비판 죽음이죠. 그러다면 그 사회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북한 사회예요. 그게 박정희 사회고 박정희 때 유신체제고. 그래서 이걸 한 사람들이, 이 연구 용역을 한 사람이 안병직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 이영우의 스승. 이 사람 진짜 골 때려요. 내가 옛날에 그 논문을 썼는데 내 논문에 대해서도 그죠. 공개적으로 내 논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논문 써가지고 비판하면 되잖아요. 내한테 편지를 붙여가지고 내가 잘못을 알고 있다는 이 말이 정말 골 때린 사람이에요. 지가 신이고 지가 절대자인 사람이에요. 참 웃겨요. 아니 학자로서의 상식을 도저히 상식이 도저히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안병직 편지를 받아봤다니까. 참, 내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웃긴 놈 다 했다 그러면서. 내 효대 교수로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새마을운동이 헬조선 돌파구다.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다시 어떻게 무슨 운동을 하면 된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은 헬조선 벗어날 수 있다. 참 대단하다. 박정희 시대의 영웅이다. 안병지, 이영훈의 4대 파시즘, 기생충 국가주의 있잖아요. 그죠? 그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1970년대로 돌아가자는 이 미친 집단, 미친 사람들이에요. 자, 박근혜만 그랬냐? 2019년에 문재인이 또 고기를 갑니다. 그것도요, 지가 힘이 있을 때는 고기를 안 가요. 힘 없으니까 요 가서 또 누구한테 아부하는 겁니까? 박정희, 박근혜, 이 세력한테 막 어마어마한 아부를 하는 겁니다. 딸이 묻히는 겁니다. 막.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새마을 운동을 엄청 띄웁니다. 야, 한국인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정말. 이게 너무 뭐예요? 너무 기회주의적이라. 그래서 문재인은 2019년에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밑바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 기적의 동력이다. 경제 기적을 일으킨 건 새마을운동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마을 대회 처음으로 참석해가지고 문재인이 새마을운동 덕분에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하면 되겠네, 새마을운동. 그렇잖아, 그죠? 이게 총동원 체제예요. 북한식.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대동강물을 팔아먹는다 하니 이번 또 한강 기적을 팔아먹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으로 메콩의 새마을 운동을 전수해 주겠대요. 그래서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전수해 가르쳐 줘가지고 농촌 개발을 돕고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 제거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전수시켜 줘가지고 경제 기적을 고속성장을 이뤄가지고 경제 기적을 이뤄가지고 선진국으로 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대단하죠? 참 시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미국 앞에서는 대한미국이라고 쓰는 인간이 이 사람들 앞에는 익하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는 무슨 신이나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좀 잘 살아도. 아니 그 나라 경제개혁은 그 나라 사람들이 설계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추진하는 거지 우리가 해준 대로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그죠? 최악의 대상화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요. 미국이 도와줄 때 옛날에 도와주는 미국이 제3세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걔들요. 절대 대놓고
우리 것 따르라 뭐 어쩌라 그런 소리 안 해요. 시주분 듯이 조용히 대줘요. 도와줘요. 이렇게 내 잘났다 소리 안 해요. 극하면 반발 나온다는 거 금방 알아요. 엄한 불손한 태도다. 그래가지고 최악의 대상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 갑질이에요. 돈지랄 하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가 돈지랄 하는 거예요. 한국이 뭐예요? 한국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돈지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이 새마을 구원파를 만들었어요. 둘이가. 새마을 구원파. 새마을이 인류를 구원한다. 그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새마을이 인류를 구원한다. 여기서는 박근혜와 문재인이 동색이에요. 똑같아요. 새마을 운동이 세상을 구한다. 박근혜는 공통점은 한국이 기적을 일으키고 선진국이 된 거는 새마을 운동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헬조선 이 사태를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새마을 운동이다. 그 다음에 메콩강 지역의 국가들이 지금의 빈곤,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새마을 운동을 하면 된다. 야, 구세주죠, 완전히 새마을 운동이. 이게 누구하고 똑같냐? 조갑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병직, 조갑제, 박정희, 박근혜, 문재인 또 누구? 이재명이 의견일치를 봤어요. 뭐라고? 새마을 운동이 세계를, 인류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이 노력방 보면요, 이게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일치해요. 이 둘 다 정치 종교거든요. 얘들은요, 전부 교주를, 그죠? 절대화해요. 그죠? 누구 절대화합니까? 박정희 절대화하고, 또 누구? 김일성이 절대화하고, 또 누구? 노무현 절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싸우면서도 요즘은 서로 통해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무서운 사회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가지고 박근혜 석방될 거다. 손 잡았는데 뭐 이미. 그러면 촛불혁명은 끝! 이미 끝났지만. 새마을운동 경제기적은 신하다. 이건요, 제가 2015년도에 이미 동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대박전쟁 14번째 박정희 경제기적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무서운 것이요, 정말 인류의 적이 뭐냐 하면은 권력이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진리로 확정해가지고 누구도 그 진리를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걸 진리라고 사람들한테 세뇌해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못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올 수 없죠. 이거는 죽이니까. 마녀로 몰아가지고 악마로 모니까. 그런 예수 신화가, 그죠? 2000년 인류 사회를 지배했잖아. 그래가지고 암흑 시대를 벗어나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 찢겨 나오는 예수경,
성경 타는 거 있잖아. 그 예수경 있잖아. 그걸 절대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벗어나면 악마로 몰고, 마녀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멋대로 종교 재판하고.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 수십억을 죽였잖아. 이 인간들이. 그 인류의 적이에요. 그 김일성, 박정희, 노무현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종교로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코리아의 최고 과제라고 난 꼽으라고 했다면 당연히 정치 종교를 타파하고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대를 우리가 누구한테 걸었습니까? 이재명한테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새마을운동이 경제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은 신화다. 이건 사실 망상이에요. 사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새마을운동으로 최빈국에서 벗어났고 어디로 갔다? 선진국으로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누구 얘기입니까? 이재명의 얘기죠. 그죠? 맞는지 봅시다. 1960년, 그러니까 박정희 쿠데타가 있기 1년 전입니다. 민주당 정권 때입니다. 그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권 때입니다. 이때, 그죠? 한국은 정말 최빈국이었나? 네? 요즘 눈으로 보면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죠. 그렇지만 그 최빈국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에서의 어떤 그때의 이 사정에서 봤을 때 그 부국이냐 빈국이냐 최부국이냐 최빈국이냐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어떤 시대도 다 최빈국 시대였지. 가난했지. 1960년도에 이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1960년도에 그 개인 소득 있잖아. 개인 평균 국가의 개인 평균 소득. 소위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국민이라는 말을 쓰기 싫기 때문에 여튼 개인 평균 소득이라 국가에. 그걸요. 2005년도 미국 달러로 환산을 했어요. 환산을 해가지고 다 그 월드뱅크 이 자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한국은 당시에는 155.6달러였는데 그 개인 소득이 평균 개인 소득이 그걸 2005년도 그 미국 달러로 환산했더니 1106.8달러예요. 그 어떤 딴 나라들은 쭉 보고 그래서 1960년도 한국의 개인 평균 소득인 평균 GDP 1106달러가 어느 정도 됐냐 하는 걸 쭉 내가 순위를 다 체크해 봤어요. 한국보다 많은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적은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된 나라가 90개 나라예요. 개인 소득이 나와 있는 나라가 90개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이 46등입니다. 딱 중간입니다. 45, 46이 중간이죠. 그죠? 딱 중간입니다.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 절대 하위소득이 아니에요. 최빈국은 택도 없고 미국이 소위 해방 이후에 한국에 돈을 얼마나 퍼부은데 그래서 한국 위로 45개,
한국 아래로 44개 국가예요. 이게 무슨 최빈국이에요. 완전 사기치는 거예요. 왜?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새마을운동 일어난 거는 언제부터예요? 1970년도부터예요. 60년도에 이미 세계의 중위소득이 돼 있은 거예요. 최빈국이 아니에요. 70년도에는. 아시아에서는요, 거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에 12개 월드뱅크에서 수치가 환산돼 가지고 개인 소득이 나온 나라가 12나라인데 12나라 중에 한국이 3등을 했어요. 12나라 중에 3등. 지금 몇 등 한지 아세요? 4등 합니다. 골 때리죠. 제가 이 박정희 경제신화는요, 또 일정하게 좀, 여건이 되면은, 다시 한번, 좀 더 추가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보면요, 지금 완전히 놈들 사기꾼 놈들이에요. 한국의 학자란 놈들은 사기꾼 놈들이에요. 국제 비교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일본은요, 16년간 평균 9.6% 성장해요. 중국은 33년간 10% 성장해요. 박정희하고 게임도 안 돼요. 근데 박정희 혼자 경제 신화를 일으키냐. 골 때리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한테요, 그런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은 나라는 지원을 받은 건 한국이요. 최고예요. 공산화 위협이 있던 베트남보다도 더 많이 지원해줘요, 한국에. 최고의 좋은 조건에서 경제 성장한 거예요.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1위 7,000불, 싱가포르가 한 2,500불, 한국이 1,100불, 그리고 인도는 저 끝에 있는데 12개 나라인데 8개만 체크해 봤어요. 인도는 228불, 우리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5배 돼요, 인도보다. 필리핀이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다 그랬죠. 뻥입니다, 그거. 1960년도에 필리핀이 254.4달러인데 이거는 사실은 달러가 나라에 따라 다 이제 실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2005년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요, 필리핀은 한 700달러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뭐가 필리핀은 중진국이고 우리는 최빈국이라.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최빈국은 중국이에요, 중국. 그때 121불이에요, 121불. 우리가 중국의 9배예요, 9배. 그리고요, 참 놀라운 게요. 1960년도에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평균이 171불입니다. 우리는 1100불입니다. 우리가 6배 반 더 높아요. 그런데 무슨 최빈국이야. 그거 거짓말, 이런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통계가 딱 보여준대. 동아시아 태평양 평균이요, 1960년도에 한국과 비슷해지는 시기가 겨우 2000년입니다. 40년 후에야 동아시아하고 태평양 평균이 한국하고 비슷해요.
한국이 그 정도로 1960년대에도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꽤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비교해 봤어요. 1960년도에 아시아 24개 나라 중에 GDP, 개인 GDP 그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이건 필요한 분은 어떤 나라인지 쭉 보십시오. 24개 나라를 해봤더니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5나라 정도 있어요. 어느 나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조선이에요. 이때는 조선이 우리보다 높았어요. 1960년에. 이것도 추정치예요. 그래가지고 24개 중에 6위 정도 하면 제법 높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새가 빠지게 경제성장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네 어쩌게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몇 위냐? 4위예요. 4위. 우리가 그죠? 겨우 조선은 그냥 망했으니까 그렇고 북한은 망했으니까 그렇고 겨우 하나 따라붙어. 하나. 어느 대만 하나 2003년도에 대만 따라붙은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자화자찬이 너무 심해. 좀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요. 한국인이.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사실은 새마을운동이 농촌을 파괴해버렸어요. 새마을운동 거의 농촌에서 일어났죠. 도시에서는 사실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촌을 거의 파괴해버렸어요. 1971년도에서 78년도 불과 7년 사이에 그죠? 불과 7년 사이에 무상노동이요. 호당 13일 한 가구당 13일을 무상노동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강제노동체제예요. 비료 포대기 주고 철근 좀 주고는 전부 강제노동식인 거예요. 이게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새마을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세계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어느 나라나 다 이주는 해요. 그죠? 도시화되죠. 그죠? 근데요, 그게 속도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촌이 급격하게 빈곤화하게 되면 급격하게 농촌 탈출을 하겠죠. 그렇죠? 도농격차가 심해지면. 근데요, 1961년도에서 1979년도까지 박정희가 정권 잡고 있을 기간 동안에 18년 동안에 농업 인구가요. 전 인구의 57.1%에서 29.5%로 무려 27.6% 줄었어요. 농촌 인구의 절반이 떠난 거예요. 새마을운동으로 자살기 됐는데 떠났겠어요? 못 살겠으니까 떠난 거예요. 이건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어디로 가는데 보면 돈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어디가 살기 좋은지 보여요. 찾아가는 곳이겠죠. 그죠? 몰리는 곳이겠죠. 그 사이에, 그죠? 농업인들의 평균 소득이 그 전체 평균 소득에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박정희가 정권 잡았을 때 한 74.3%였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정권 마쳤을 때 55.8%로 줄었어요. 농촌이 훨씬 못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새마을운동이 선진국을 만들고 최빈국을 벗어나요? 이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혹세무민을 하고 박정희를 찬양하고 새마을길을 올리고 이 환상에서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신화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최빈국 탈출했다는 거.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그게 최빈국 탈출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960년도에 이미 세계 중위 수준의 경제였다. 최빈국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선진국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것도 누구 얘기예요? 이재명의 얘기죠. 이것도 순망상이고 거짓말입니다. 알고 얘기를 해야지. 한국이 선진국 된 게 언제예요? 소위 소득으로 따져가지고 3만 불 소득 된 게 2018년도 아니에요. 작년에 됐어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무슨 선진국을 만들어요? 농촌을 파괴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고요? 박정희 독재체제를 만들었고. 국가주도 노력동원, 부역 노동, 강제노동, 무상노동 이런 건요 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대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죠? 헐벗었을 때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먹기 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동원해도 따라가요.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요 대가 없는 노동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 망해요. 갑질하는데 누가 그게 전부 갑질 아니에요. 무상노동이고 저임노동이고 그거 누가 견디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망하지 반드시. 그래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노동권을 보장한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상당히 시장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오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상당 정도 완화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노동권을 보장해주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권이 보장되고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된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나라가 전부 선진국으로 진입해요. 무슨 새마을운동이 선진국으로 가요? 국가주도 노동력 동원 체제는 반드시 망한다. 국가주도 관제운동은요 비효율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효율성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기획, 주도, 노력 동원하게 되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첫째로 상명하복이 관철되잖아. 그 다음 성과주의가 되잖아.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잘 됐다고 엉터리 보고해요.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하고 저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구소련 때, 그죠? 감자 생산량은요, 소련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아. 근데 시장 경제가 발달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유통이 제대로 안 돼. 그냥 한쪽에서는 감자가 썩어 넘어가고, 넘치고, 한쪽에서는 감자를 구할 수가 없고, 시장 경제 같으면 어디 가요? 그건 뭐 다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오래 가면 반드시 경제 파탄이 오게 돼 있다. 이거는 이런 국가주도 노동력 동원 체제는 반드시 경제 파탄이 온다. 노동 의욕을 상실하고 비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져 가지고 그 예비군 훈련 받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때우기죠. 그죠? 예비군 훈련 가는데 야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이카는 놈 있어요? 봤어요?
관료주의가 허위보고 문서와 현실이 완전히 따로 노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노력동원 체제는 전부 파탄을 맞았어요. 농촌진흥운동 하다 말았죠. 새마을운동 이것도 하다 말았죠. 천리마운동 이것도 결국 북한 망한 결과를 가져왔죠. 대약진 이거는 바로 망했어요. 중국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노력동원 체조가 작동하는 사회주의 경제는요, 다 망해요. 시장은 필수예요. 시장 경제는. 그 다음에 그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본에 대항해서 노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등한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안 되거나 빈부격차가 생기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정말 최빈곤에서 탈출하고 선진국을 만들었다면은 새마을운동이 지금 수십 년째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 고도 성장해가지고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를 단 하나라도 꼽아라 말이야, 너가. 아프리카 국가들, 동남아 또 터키 후진국들. 어디서? 전부 있잖아, 그죠? 뭐만 실제로 수출한 건 뭐냐 하면요. 독재만 수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독재체제로 가는 길이거든요. 왜? 집단노동이니까. 한 사람이 호루라기 불면 다 따라가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제3세계는 너무너무 좋아하지. 독재에 하기에 딱 맞는 제도지. 착취하기도 딱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독재 비법을 수출하는 거니까 독재자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건 수출하면 안 돼요. 이거는 폐기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이 재활용 불가의 운동이 새마을운동이에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진짜 동력이 뭐냐? 그건요, 한국이 민주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안 하면요, 절대로 선진국 못 들어가요. 보세요. 경제 규모면에서 중국, 러시아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저 선진국 절대 안 돼요. 민주화 안 되거든. 국가 민주화가 되면요, 이게요, 민주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IMF 위기를 맞았지만 나는 김영삼이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국가 민주화가 되면요, 민주헌법 체계가 작동을 해요. 민주헌법에는 노동권, 복지 이렇게 다 보장돼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박정희 때 하나도 안 했죠. 이게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다면 노동권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가 되면 노동의욕이 살아나고, 그 다음 그 합리성이 살아나야 되거든. 사회적 감시 체계가 있거든요. 사법적 감시를 하거든요. 갑질 못 해요. 그러니까 경제의 합리성이 살아나야 돼. 그러다면. 이래서 민주화를 이루어가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그런 대표적인 국가가 전후에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파시스트 체제였죠. 그죠? 이게 망했죠. 그죠? 근데 이 나라들을 민주화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바로 뭡니까?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불과 한 1, 20년 사이에 세계 2위, 3위 국가가 됩니다. 일본과 독일이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을 예를 들 것 같으면요. 일본의 민주화가 45년도 이제 폐망하고 난 다음에 55년도까지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요. 이 민주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경제민주화인데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재벌 해체예요. 그 다음 노동삼권 완전 보장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주제 폐지예요. 토지개혁. 이거 하고 나니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일본이. 민주화의 힘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1955년부터 70년까지 16년 동안 연평균 9.6% 성장합니다. 일본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화의 바탕 위에서 IMF가 위기가 왔지만 김대중 정권이 구조조정을 잘해. 재벌 혁파까지는 못했지만 구조조정을 잘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재벌 문어발 체제를 업종 전문화했죠. 그리고 삼성이 그 반도체 산업, 현대 자동차 산업, 뭐 이래가지고 전부 이제 그 이 업종 전문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업종 전문화를 하니까 그죠. 이게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IT 산업입니다. IT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IT를 베이스에 깔게 되면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업종 전문화가 돼가지고 IT 산업이 산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게 되면서 한국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두 힘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김영삼이 국제민주화하고 김대중의 구조조정, 이걸 꼽을 수 있어요. 왜 그 독재자 박정희 새마을 운동이 선진국을 만들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지도자가. 이재명이 왜 이러냐? 자, 우리 이제 이 새마을운동 신하락하는 건 충분히 증명됐죠. 에? 실제로는 보니까 1960년도에 이미 세계 중위국가, 중위소득국가 좀 됐다. 근데 무슨 새마을운동이 최빈국을 벗어나?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된 거는 민주화와 구조조정 덕분에 된 거다. 그게 무슨 새마을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래서 이재명이가 왜 있잖아 새마을 구원파에 가담하냐. 이때 그지 민주공화국을 억강부약을 위치고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도 박정희식으로 돌아갔냐. 박근혜, 문재인과 새마을운동 인식이 이재명이 똑같아요. 일치해요.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이재명이.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말을 그죠?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새마을운동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새마을운동이 빈곤과 전쟁에서 인류를 구원한다. 새마을운동 창시자 박정희 만세. 새마을운동 계승자 박근혜 만세. 새마을운동 전도사, 메콩 지역에 전도하죠, 그죠? 전도사 문재인 대통령 만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재명 민주주의자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는 이재명은. 파시스트예요, 이거는.
오늘의 이재명은 그 이재명이 아니다. 자칭 주권자의 머슴이라 그랬죠. 그렇죠? 촛불 리더였죠. 그런 이재명이 실사구시를 하고 언행일치를 하고 정의에 앞장서는 열정의 정치인, 열정의 리더였죠. 이런 사람이 혁명과 통합을 통해 가지고 성남을 진짜 빚더미 성남을 복지 성남으로 민주공화시로 만들었죠. 그 혁명을 이룬 거죠. 기적을 이룬 거죠. 그래가지고 박근혜를 거부해가지고 새마을길을 내렸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억강부약의 핵심 뭡니까? 재벌 해체, 또 노동권 강화입니까? 그죠? 그걸 외치고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민주공화국으로 가져가던 사람이 재벌을 만든 박정희를 새마을운동을 노동력을 확 국가동원으로 노동권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찬양한다. 나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친박 대깨문 이재명. 이제 금년 10월 29일 이재명은 찬박 대깨문으로 바뀌었다. 박정희 가문을 찬양하는,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는. 이재명이 왜 이럴까?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는 걸까? 그런데 이재명의 SNS는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변질된 걸까? 아니면은 생각의 밑바닥을 드러낸 걸까? 그건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